여러분은 누군가 화나게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시나요? 화에 휩쓸려 큰 소리 내고 상대방과 싸우는 것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화를 내는데도 모두가 편들어주고 박수까지 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를 무작정 참으면 호구가 된다. 화를 참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략이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화를 참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를 참는 것이 항상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화를 억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인간관계에서 호구로 전락하게 만든다.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화를 마냥 참고 사람 좋은 웃음만 보이게 되면 반드시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사적인 요구를 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부탁하고 혹은 부당한 대우를 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자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불만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는 결국 상사에게 당신이 그 요구를 계속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상사는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당신은 그 요구를 계속 감당해야 하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당신의 일에 지장이 감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이는 당신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만을 쌓이게 하며 결과적으로 직장에서의 위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화를 무작정 참기만 하지 마라. 화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만 있다면 화를 내고도 박수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화를 이용하라. 화를 영리하게 이용한다면 내가 원하는 바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의 노력을 무시하고 공을 가로채려 한다면 이는 분명 화가 날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저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그 순간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상대방에게 왜 그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감정을 최대한 억제한 채로 화를 표현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욱 상황이 심각함을 느낄 것이고 그 주장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예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갈등에서도 화를 느낄 때가 은근히 많이 생긴다. 이럴 때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친하면 친할수록 더욱 감정적이 되기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화를 낼 때는 더욱 냉정해져라. 그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왜 화가 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왜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었는지 차분하게 설명하라. 이 방법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다. 세 번째,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 누군가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화를 내거나 당신을 괴롭히려 한다면 이는 상당히 불쾌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도발에 대응할 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대적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를 더욱 자극하게 만들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바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다. 이 전략의 첫 번째 핵심은 감정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하려는 의도로 도발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황하거나 당혹스러워할 가능성이 높다.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당신을 난처하게 만들려 한다고 생각해보라. 이때 당신이 그 지적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아, 내가 그런 실수를 했나요? 라고 얘기하라. 과도한 방어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료는
자신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이 차분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수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 결과 당신을 화나게 하려던 시도는 그 동료에게 있어 오히려 불편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고, 주변 동료들도 공개적으로 팀원을 지적하는 상대방을 본능적으로 꺼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남을 건드리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을 제일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은 너는 화낼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같은 식으로 그냥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당했음을 알고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그들의 의도를 무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친척이 고의적으로 당신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려 한다면 그 순간에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넘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그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그 친척은 더 이상 당신을 자극하지 못한다. 더 이상 자극하면 자신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당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깐판에 놀아나줄 이유가 없다. 세 번째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태도는 우리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도발적인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면 이제 더 이상 상황은 그 사람의 편이 아니다. 당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친구나 동료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난처하게 만드는 농담을 했을 때 당신이 그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유머로 받아넘긴다면 오히려 그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당신은 상대방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쉬운 무기이다. 네 번째, 명확하게 화가 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우리는 흔히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평소에 서운했던 점이나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을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태도로 쏟아붓는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코 좋지 않다. 화를 내고도 박수받고 많은 사람들이 편들어주는 사람은 명확하게 화가 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화는 안 좋다고만 배웠고 화를 내는 사람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지만 화를 내는 그 행동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화를 내고도 주변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긴다. 이들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 명확하고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화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이끌던 리더가 팀원들의 실수로 인해 중요한 마감 기한을 놓쳤을 때 그는 분명히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 팀원들은 상사의 말이기에 별다른 반박 없이 그 화를 듣고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를 내고도 박수받는 사람은 단순히 팀원들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실수가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경우 리더의 화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여지며 팀원들은 오히려 그의 리더십에 감탄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화를 내는 과정에서 자신을 통제할 줄 안다. 화를 내는 순간에도 그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며 감정이 지나치게 격해지지 않도록 조절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화를 내더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에 집중한다. 화를 내고도 박수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일관되며 공정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지 않으며 항상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이러한 일관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형성하게 하며 그들이 화를 낼 때에도 그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명확함, 일관성을 명심하라. 다섯 번째,
상대를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하라. 상대가 화를 내거나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한다 해도 굳이 화를 내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고 고통받지 마라.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을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라.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상대의 자극적인 말을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무시하라. 둘째, 눈을 부릅뜨고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무 말도 않거나 오히려 친근하게 웃어주는 것. 셋째, 상대가 부주의하게 내뱉은 말이라면 아예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상대방은 당황하게 되고 오히려 제풀에 지쳐서 당신을 떠나게 된다. 상대가 자극적인 말을 뱉는다 해서 굳이 그의 반응에서 욱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욱한다면 상대방은 당신과 다툼을 조장하며 싸움 속에서 자신의 스트레스, 상처 등을 치유하려 할 것이고, 만약 슬퍼한다면 당신을 약자로 보고 계속해서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에게는 눈을 부릅뜨고 장난기를 빼라. 그리고 친근감 있게 웃어줘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감정을 버릴 뿐 자신과 비슷하거나 강한 사람에게는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당신이 씩 웃는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사람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상대가 부주의하게 뱉은 말로 상처를 받았다면 얘는 생각이 없구나 정도로 여기며 상대방을 가볍게 여겨라. 당신의 무감정한 반응에 상대방은 오히려 질려 덤비지 못한다. 6번째, 다른 사람의 기분에 좌우되지 말라. 상대방이 화를 내면 바로 얼굴에 표가 나며 같이 흥분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같이 흥분해봐야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대방이 화를 내던 말던 나와는 아무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하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급해지고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지만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 사실 아무 느낌도 들지 않는다. 그저 얘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같은 느낌만 들 뿐 그 사람이 위협이 된다거나 내 생존력이 떨어진다거나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남이 화를 낸다고 해서 같이 화내면서 대하지 마라. 그건 그 사람의 기분일 뿐이다. 침착함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헛소리를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느낄 수 있고 더욱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7번째, 한 걸음 물러난 뒤 바라보아라. 분노에 휩싸였다면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 걸음 물러나면 관점이 넓어진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우위에 설 수 있다. 상대방으로 인해 불같이 일어난 분노를 한 걸음 떨어진 채로 바라보면 그 불길이 짧은 찰나의 화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불길에 다시 불이 붙지 않게 거리를 두어라. 한 발 물러선다는 것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거리를 두었다면 잠깐 보복의 감정은 머릿속에서 잊어라.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취미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라. 이러한 주의 전환은 오직 복수밖에 모르던 나를 악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마치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찬 꽃밭처럼 화로 가득 찬 불같은 마음을 달래줄 것이다. 순간의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머리를 식힌 후 복수의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라. 정직한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리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스스로의 욕망에 지배당한다.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상대에게 복수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이유를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보라. 만약 그 이유가 정당하거나 확실치 않다면 당신은 절대로 상대에게 어떠한 복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원래 인간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복수로 인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상관하지 않고 일순간의 사소한 감정만으로도 상대방을 무너뜨릴 처절한 복수를 꿈꾸기 때문이다. 단지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 별거 아닌 사람에게도 정당하지 못한 복수를 한다면 찰나의 즐거움은 느낄 수 있겠지만 추후에 돌아오는 불행은 몇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무릇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정당한 이유로 복수를 하며 남들에게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 몸과 마음이 지배된 나머지 옳지 못한 복수를 해버려 본인이 화를 입는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두고서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화를 내기 전에 앞서서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정직한 사람이 표출하는 떳떳한 분노는 구차하거나 치졸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야만 나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도 박수를 쳐준다. 8번째, 화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화라는 감정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화를 느끼게 된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를 자극하고 불쾌하게 만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를 느끼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 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어떤 방식으로 화를 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화를 적절히 내는 것은 스스로의 감정에도 인간관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화를 내므로써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 화를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는 것은 결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억눌린 화는 결국 터져나와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9번째, 화에 휩쓸리지 말고 이용하라. 화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 그저 화에만 휩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를 제대로 이용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화는 사람을 과감하게 만들어준다. 화는 자신이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을 때 혹은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데 타인에게 방해받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이러한 화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실패해도 굴하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진화 과정을 거치며 유전자에서 소멸해왔다. 하지만 화라는 감정은 현재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은 화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다만 화라는 감정을 폭발적인 행동에 전가하거나 감정적인 상태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면 감정이 앞선 나머지 실수할 수 있기에 화에 지배되지 않게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정하게 유지하라. 똑똑하게 그저 화를 잘 이용하라. 10번째, 굳이 복수하려 하지 마라.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 해서 굳이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내 사람에게 먼저 잘해줘라. 나를 화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다면 내 사람에게 먼저 잘해줘라. 진정한 복수는 상대에게 직접 보복하는 것이 아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단지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돈도 벌고 마음도 평온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돈이 많고 시간이 남아도 가족과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복수를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가족과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복수에 집착하다 보면 오로지 돈과 성공에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그런 돈과 성공이 가족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러워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된다. 결국 복수는 허무하게 끝난다. 복수를 하려거든 두 개의 무덤을 파라는 공자의 말처럼 복수는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 진정으로 복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복수를 잇는 것이다. 대신
내가 잘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과 나에게 잘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복수하려는 생각 자체를 잊게 된다. 복수 대상이 떠오르지도 않고 그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온다. 이때 중요한 점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행복을 남의 행복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행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데서 온다. 나와 가족의 행복에 집중해야 한다. 나와 가족이 행복한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복수이다. 이것이 후회 없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며 상처 준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다. 화를 내는데도 모두가 편들어주고 박수까지 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